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달 금융위가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17일 열린 금융위 감리위원회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번 논란의 쟁점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선경 기자가 금감원과 시민단체 측을, 황인표 기자가 삼성 측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그 삼성바이오 입장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6년 5월에 경영복귀 선언을 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신산업 5개를 내놨었는데요. 네. 태양광과 LED, 전기차 전지 그리고 의료기기와 이제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매출 50조 원, 고용 4만 5천 명을 고용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 중 태양광과 LED는 중간에 사업을 접었고 지금 이제 자동차 전지와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바이오 제약회사가 바로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입니다. 2011년 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이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2년에 그 미국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만든 바이오에피스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바이오 성장과 관련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었고 또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사 대표들을 만나서 이 기술 제휴를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에 주목을 했고 그것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해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 예. 합작사인 미국의 바이오젠이 15%의 지분을 투자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콜 옵션, 즉 바이오젠이 나중에 에피스의 주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바이오젠 입장에선 만약에 이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 지분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달게 된 건데요. 예.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자회사였던 이 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로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15년 12월에 미리 회계 기준을 바꿨습니다. 에피스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회계법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자회사일 때는 장부 가격으로 3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정하지만 예. 관계회사일 때는 시장 가격인 4조 8천억 원으로 바뀐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가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던 바이오로직스는 이 순이익 1조 9천억 원의 흑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대 주주인 이 제일모직의 가치도 늘어나면서 2016년 11월에 있던 국내 상장과 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사후 합리화 등을 위해서 이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처음 분식회계가 불거졌을 당시에 금감원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 분식회계라고 다시 잠정 결론을 낸 것이 이게 정치 논리에 힘을 휘둘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양측의 의견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삼성 측 할 말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금감원이 1년이나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 이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진웅석 전 금감원장이 나와서 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해 2월 진 전 원장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이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 여러 외부 평가 기관이 유사한 평가 결과를 가져왔고 또 2015년 그 한국 공인학 회계사회에서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감리를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박근혜 전 정부의 뇌물을 준 삼성이 미움을 사게 돼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감원이 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서 정권이 바뀌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금감원의 입장은 뭡니까? 금감원은 이런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우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시점이 대통령 선거 전인 4월인데다가 과거 판단을 뒤집은 적도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월 당시 금감원장의 발언을 보자면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금감원 소관이 아니고 당시 외부 여러 평가에서 문제가 없게 나왔다 이걸 말한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는 사실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 가능한데 위원들한테서 계속 질의가 쏟아지니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상장 전에 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받았지만 거기서는 문제가 없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지난해 2월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분식회계 그리고 상장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제기를 했고 금감원이 이후 특별감리 착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사전 통지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자회사인 그 바이오패스 가치를 장부 가격에서 시장 가격으로 바꾼 것이 그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삼성 측 왜 지배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회계를 변경했다는 겁니까? 네, 그 앞서 자회사의 이제 바이오에피스를 그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형태로 만들 당시에 이 계약 조건의 콜 옵션, 즉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바이오젠이 원할 경우 바이오에피스 지분 50%에서 한 주를 뺀 그러니까 49.9%까지 사들일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2015년 하반기가 돼서 이 바이오에피스가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선 아마도 바이오젠이 곧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다 이렇게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바이오젠은 2015년 7월에 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향서를 바이오로직스에 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요, 바이오에피스는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니라 일부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회사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이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콜옵션 행사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 행사가 됐다면 회계 원칙상 장부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삼성바이오의 주장과는 달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없었다면 얘기는 확 달라지게 됩니다. 자, 금감원이 삼성의 이런 논리를 뒤집을 만한 핵심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뭡니까? 한 언론이 지금 공개한 이 특별감리에 참석했던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예. 2015년 당시 합작사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려던 이 삼성바이오 측이 먼저 콜옵션에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젠 측이 그 대가로 복제약의 유럽 외 판권을 요구하자 삼성바이오가 이를 거부했고 바이오젠 측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측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늘릴 경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회계 기준을 바꿨다는 그 논리 자체를 뒤집어 엎는 셈인 거죠. 네. 결국 그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걸 알면서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꿔서 국내에 상장한 분식회계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군요. 이 스모킹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금감원은 그 삼성이 회계기준 변경의 중요한 이유로 꼽은 콜옵션 조항을 공시에 넣지 않은 것이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그렇게 봤죠.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이 중요한 이 경영 변수로 봤다는 콜옵션은 2013년까지 감사 보고서에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았던 금감원이 지적을 했고요. 예. 2014년에는 주주간 약정만 간단히 공개했을 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 콜옵션의 조건 등 자세한 설명은 2016년에나 나왔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결국 금감원은 그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겨냥해서 가치를 부풀렸다는 건데 이런 의혹에 대한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은 뭡니까?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지분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한국 그리고 2016년 유럽 등 이 두 곳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승인받아서 이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 여러 회계법인에 당시에 이제 문의를 했고 문의 결과 현금 흐름 할인법, 즉 미래에 이 돈을 얼마나 벌지
될지에 따라서 현재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인데 예.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회계법인들이 추정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5조 2,726억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삼성 회계법인 또 기타 회계법인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 연결자회사에서 관계회사, 지분법 자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삼성바이오 측 주장에 대해서 김감원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는 이유는,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 바이오에피스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매출이 200억 원대였고 예. 순손실이 1,600억 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기업 가치가 5조 원이 넘게 평가가 되면서 고평가 이제 논란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바이오 측의 해명에 대해서 금감원은 이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측정이 2015년에서 2016년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2015년 초로 측정이 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복제약 판매 허가가 난 게 2015년 10월인데 그 전에 기업 가치를 측정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그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평가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제일모직 합병 때 자료를 인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상장사의 가치 추정이 어렵다면 원가 처리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면서 바이오 측이 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던 곳이 참여연대입니다.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려서 이주영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또 다른 쟁점인데요. 자, 감리위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또다시 이 분식회계 의혹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어요. 네, 그동안 사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 삼성바이오 측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 후에 상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기상 맞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예. 이런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 비율이 결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이 대형 회계 법인들이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면서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회계법인들이 얼마나 과대평가를 해서 이주영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겁니까? 참여연대가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를 네. 보면은 안진과 삼정 이 두 대형 회계법인이 제일모직이 가진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모두 8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았던 국제기관 ISS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결국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도 상승을 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도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9조 상당의 금액으로 고평가하지 않았다면 주가에 따라 산정된 1대 0.4로 합병 비율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해서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